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정수리가 점점 넓어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괜찮은 건가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머리카락이 요즘은 자꾸 얇아지고 힘없이 축 처지는 느낌. 이제는 모자 없이는 외출도 꺼려진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발이식 전문의 김정욱입니다. 올해로 환자 머리만 본 지 꼭 30년째고요. 올해 제 나이도 60입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머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머리 빠지는 거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누구든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처음 연 게 30살 무렵이었는데요. 그때도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남성형 탈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 탈모, 스트레스성 탈모, 지루성 두피염까지 진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특히 50대 이후 환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요. 아무리 좋은 샴푸 써도 소용이 없어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바꾸면 머리숱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탈모라고 하면 유전이나 나이 탓이라고들 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머리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탈모는 습관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머리 감기 전에 1분 이 짧은 시간이 두피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두피는 우리의 땅과 같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땅이 기름지고 촉촉해야 해요. 그런데 이 땅이 딱딱하고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두피도 똑같습니다. 샴푸 전에 두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고 피지가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노폐물도 제대로 씻기지 않고 두피 안쪽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죠. 그 상태가 반복되면 모낭은 약해지고 결국 머리카락은 빠져나가기만 하고 새롭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머리 감기 전 두피 준비 운동. 머리카락을 지키고 싶다면, 머리숱을 지금보다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머리 감기 전 딱 1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두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이건 약도 아닙니다. 수술도 아니고 기계나 시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습관 하나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모발 이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두피를 제대로 대하면 모낭은 다시 반응합니다. 혈류는 돌아오고 모근은 힘을 되찾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 감기 전 구체적으로 뭘 바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쓰고 있는 방법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머리 감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두피 준비 습관. 그 핵심은 바로 천연 오일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오일이라면 거부감부터 보이세요. 머리에 바르면 끈적일 것 같고 더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십 년간 경험한 바로는요.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두피 환경이 확 바뀝니다. 특히 머리를 감기 전 로즈마리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습관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샴푸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오일들이 두피에 쌓인 각질과 피지를 부드럽게 녹여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샴푸를 할 때 노폐물이 훨씬 더 쉽게 빠져나가고 두피의 숨구멍이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로즈마리 오일은 예로부터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혈류가 잘 돌아야 모낭이 자극을 받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두피 혈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두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일을 사용하는 시간도 꼭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감기 10분에서 15분 전에 오일을 손에 3방울 정도 덜어 손끝으로 두피 전체를 천천히 눌러주며 마사지합니다. 이때 손톱 말고 손가락에 지문 있는 부분으로 자극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두피를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확실히 올라옵니다. 사람에 따라 이마나 정수리 부분이 더 굳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샴푸 전에는 절대로 물을 먼저 묻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른 두피 상태에서 오일을 바르고 자극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일이 직접적으로 두피에 닿아야 모공이 열리고 불필요한 각질층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샴푸를 하면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오일 마사지를 2주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 머리카락이 감을 때마다 한 움큼 빠지던 게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두피가 건조한 사람과 지성인 사람에게 맞는 오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성 두피라면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이 좋고요. 지성 두피라면 로즈마리 오일이나 티트리 오일처럼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성분이 더 좋습니다. 처음엔 소량만 사용해서 자신의 두피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두피가 스스로 정화되는 힘이 생깁니다. 외부에서 억지로 뭔가를 자극하지 않아도 두피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혈류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 두피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빠지기보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원장님, 저는 이미 머리도 많이 빠졌고 모발 이식도 고민 중이에요. 이런 생활 습관이 지금이라도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발 이식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지금 남아있는 모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두피 환경을 바꾸면 앞으로의 탈모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발 이식보다 더 중요한 탈모 관리의 진짜 핵심. 지금 내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숱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모발 이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병원에도 하루에도 몇 명씩 이식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모발 이식은 마지막 수단이지 시작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머리에 조금이라도 모낭이 살아있다면 그걸 살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55쯤 되셨는데 이마가 많이 올라가고 정수리도 비어 있어서 이식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모낭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약하게나마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대신 생활습관 교정과 두피 집중 관리를 권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일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샴푸, 습관, 식단, 수면까지 전반적인 탈모 루틴을 따라줬고요. 석 달 정도 지난 후에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확실히 줄고 새로운 솜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수백 번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어요. 모발 이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남아있는 모낭을 건강하게 지키는 겁니다. 모낭은 한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잎이 다시 나지 않듯이 기능을 완전히 잃은 모낭에서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모낭이 위축되기 전에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샴푸 전 오일 마사지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피 혈류를 올려주고 자극을 줘서 모낭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샴푸 후의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 감는 것까진 잘하세요. 그런데 감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 대부분 실수합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정수리를 집중적으로 말리거나 드라이기를 너무 가까이 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두피에 열을 쌓이게 만들어서 수분을 빼앗고 두피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두피가 건조해지면 피지선이 과잉 반응을 해서 더 많은 기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 피지와 각질이 섞이면서 모공을 막게 되고
결국 모낭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모낭은 서서히 힘을 잃고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감은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두피의 물기를 먼저 꾹 눌러서 제거하고요. 드라이기를 쓸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멀리서 전체적으로 말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쯤은 두피에 손끝 자극을 주는 가벼운 마사지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두피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던 변화가 어느 날 머리카락을 빗을 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빠지는 양이 줄어들고 머리숱이 비어 보이던 부분에 솜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고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 머리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 모발 이식은 확실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관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카락도 피부처럼 관리에 따라 반응합니다. 계속해서 무시하면 늙고 약해지고 신경 써주면 반응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머리카락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머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탈모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더 나아가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와 탈모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머리는 당연히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꼭 사실은 아닙니다. 머리 빠지는 원인 중에는 나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머리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이 나이에 머리숱 바라는 게 욕심 아니에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에 처음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도 다 머리숱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죠. 그런데요, 저는 그 생각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70이 넘었는데도 머리숱이 거의 줄지 않은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분은 정수리까지 숱이 빽빽하고 염색만 해도 1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뭔가 특별한 시술을 받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피와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머리숱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두피를 소중하게 다뤄온 분들이에요. 강한 샴푸를 피하고 손톱으로 긁지 않고 지나친 열이나 화학약품 자극을 주지 않고 일상 속에서 두피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실제로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도 생활 습관이 다르면 머리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됐고 다른 한 사람은 50이 넘어도 숱이 그대로였어요. 그 차이를 만든 건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머리 감는 걸 단순히 위생 관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를 감는 건 두피를 마사지하는 행위이고 모낭에 자극을 주는 소중한 루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탄력이 줄고 피지 분비량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의 호르몬 분비가 깨지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당분이 많은 식단,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사 역시 두피를 기름지게 만들어 모공을 막고 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꼭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머리 감기 전에 오일 마사지로 두피 혈류를 높이고 샴푸 전 모공 상태를 정리할 것. 둘째, 샴푸는 자극이 적고 두피 타입에 맞는 것을 사용할 것. 셋째, 저녁 10시 이전에 취침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줄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두피 상태는 훨씬 개선되고 모낭이 살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야 탈모를 인식하고 병원에 오시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몸 여기저기에서 노화를 느끼게 됩니다. 관절이 시큰거리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요. 이 중에서 머리카락은 비교적 관리가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두피는 눈에 보이고 직접 만질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눈이나 관절처럼 내부에서 진행되는 문제는 조절하기가 어렵지만 두피는 손끝으로 느낄 수 있고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피를 통해 탈모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탈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시기가 두피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찍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두피를 살피고 자극하고 쉬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피에 염색약을 너무 자주 바르는 것도 탈모의 큰 원인입니다. 특히 흰머리가 생긴다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염색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두피를 계속해서 화학약품으로 괴롭히는 행위예요. 그 대신 천연 염색이나 염색 주기를 조금 늘려주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 나이와 탈모는 반드시 함께 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는 늦출 수도 있고 충분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리고 포기했던 사람들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그 가운데서도 탈모 때문에 절망하신 분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머리숱이 많이 줄었고 가늘어지고 비어있는 두피를 보며 좌절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다시 머리카락을 되찾은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시술을 받았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신 거였어요. 사람들은 탈모가 시작되면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양이 많아지고 정수리나 이마가 훤히 보이기 시작하면 그제야 심각함을 느끼죠. 그리고 대부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체념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탈모는 포기하는 순간부터 더 빨리 진행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루틴을 시작하면 멈추고 심지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한 분은 60이 넘은 분이셨고 탈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분은 가족력도 있었고 이미 두피가 푸석하고 민감한 상태였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일 마사지와 생활습관 교정을 철저히 따라주셨고요. 몇 달 동안 눈에 띄는 변화가 없자 한때 의심도 하셨지만 결국 석 달 후부터 정수리에서부터 짧고 탄탄한 신생 모발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순간 그분은 다시 용기를 얻었고 지금은 머리를 넘기면서 웃으며 병원에 오십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피부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주 시도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낭은 아주 천천히 반응합니다. 우리가 비료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나무가 당장 크지 않듯이 두피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습관을 만들고 유지해 보세요. 하루 5분 오일 마사지, 두피에 맞는 샴푸와 말리는 습관, 저녁 10시 이전 취침.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두피 환경이 바뀝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뺏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탈모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겁니다. 탈모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미래의 머리숱을 결정짓습니다. 탈모는 조기에 포착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누구든지 멈출 수 있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탈모는 숙명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제가 직접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봤고 효과를 본 방식입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 쉬지 마시고 내 두피와 머리를 다시 돌아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1년 뒤에 머리숱을 결정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탈모로 고민하는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를 위해 계속해서 현실적인 팁과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다시 자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